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더비 카운티와 미들즈브러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비 잉글랜드 2부 18위 패패승입니다. 블랙번의 전술에 당했습니다. 두 골을 기록하는 건 성공했지만 웅크리고 효율 높은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블랙번에게 결국 4골을 허용한 것입니다. 일단 3부에서는 대체로 웅크리는 특성의 수비적인 팀이었지만 1라운드부터 수비가 크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만셈입니다. 특히 미들즈브러가 굳이 한 가지 전술만 가동하는 유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듯합니다. 미들즈브러 잉글랜드 2부 6위 승무승승승입니다. 리즈를 상대로도 3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최근 스완지나 리즈 등 공세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팀에게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약체를 상대로는 경기를 지배하는 능력치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역습 상황으로도 상당히 재미를 보고 있는 전력입니다. 더비를 상대로도 1라운드 블랙번이 했던 것처럼 나오게 될 수 있는데 당시 더비가 빅찬스만 5개를 내주는 등 수비에서 크게 고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더비가 역습을 받아버리는 상황에서는 빅찬스를 매우 많이 주는 특성을 고려했고 미들즈브러가 상당히 역습 상황으로도 스완지나 리즈를 잘 상대했던 전적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선택입니다. 미들즈브러가 굳이 점유나 지배에는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미들즈브러의 핸디캡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포츠머스와 루턴타운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츠머스 잉글랜드 2부 13위 승승무무패입니다. 올 시즌 특성은 역습에 상당히 강한 컬러라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리즈를 상대로 30% 점유율을 유지하고도 3대3 무승부를 거둔 것은 상당히 인상적인 대목이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포츠머스가 미럴 상대로는 경기를 주도하고도 패하는 등 상대가 올라오는 것을 저격하는 것으로 나서는 것이 승산이 더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1라운드에서 5개 슈팅 중 3개를 골로 연결하는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루턴 잉글랜드 2부 23위 패패승패패입니다. 루턴이 지난 경기에서는 수비의 힘이 매우 떨어져 보였습니다. 11개 슈팅을 내주었는데 이 중 10개를 박스 안에서 내주게 된 것입니다. 벌리가 의외로 점유 기반이 아니라 역습 상황으로 나서는 모습이었고 여기에 루턴이 공간을 쉽게 내준 것이 패인이었습니다. 특히 4골을 내주면서 수비가 급격하게 무너진 것이 아쉬웠습니다. 역습 상황에서 보여주는 포츠머스의 의외의 효율에 주목해야 할 것이고 루턴도 역습 대응 능력이 아주 깔끔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전방에서의 강한 압박으로 포츠머스 진영에서의 턴오버 등지를 만들어낼 여지는 있다고 보기는 하나 문제는 역시 수비일 듯합니다. 오버 2.5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웨스트브롬과 리즈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브롬 잉글랜드 2부 4위 패패패승패입니다. 올 시즌 초반에는 지난 시즌의 수비가 조금은 허술해진 감이 있습니다. 다만 마야가 3개의 빅찬스를 모두 골로 연결시키는 상당히 훌륭한 결정력을 보여주면서 1라운드 QPR전에서 승리를 거두는 데 성공했습니다. 리즈를 상대로도 전체적으로 중앙을 굳히고 역습을 이어가는 상황에서의 이득을 상당히 잘 보는 케이스이기도 했는데 지난 시즌 리즈를 상대로도 1승 1무로 꽤 좋았습니다. 리즈 잉글랜드 2부 12위 패승승무패입니다. 리즈의 단점은 극단적일 정도로 공격에 힘을 쏟는 케이스가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성향에서의 플랜 B를 구축하는 데 미숙해서 상대가 중앙을 굳히는 상황에서의 돌파구가 마땅하지는 않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웨스트브롬 상대로 열세였던 것은 두 경기 도합 2골에 그친 공격력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배우 공간 리스크가 상당히 신경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리즈의 성향상 상당히 높은 배우 공간 리스크를 가지는 편인데 웨스트브롬의 견고한 중앙 블록을 돌파하는 플랜 B가 마땅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웨스트브롬이 대체적으로 수비가 불안한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버 2.5 양상 속 웨스트브롬의 핸디캡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브리스톨과 미럴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스톨 잉글랜드 2부 12 승승무무패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15개의 슈팅 중 골로 들어간 것은 없었습니다. 슈팅까지는 만들지만 이를 결정기로 전환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미롤을 상대로도 이런 형국이 자주 나오는 편인데 이는 미롤이 아주 강한 플레이로 수비를 해내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브리스톨이 이기는 상황에서도 1대0 등 신승 양상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미럴 잉글랜드 2부 15위 패승 패패승입니다. 미럴이 지난 리그컵에서는 라인을 극도로 내리고 승리를 챙겼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거둔 승리가 미럴의 승리 플랜이라고 봐도 무방했을 것입니다. 최대한 파울을 동반해서 템포를 저지하는 것으로 나서는 편이고 때문에 상당히 경기가 루즈해지는 편입니다. 와포드전에서는 3골을 내주긴 했어도 코너킥 골과 프리킥 등 미롤 입장에서 크게 운이 없었던 케이스입니다. 미롤이 상당히 수비적인 장점 자체는 잘 가져가는 편이기도 하고 특히 브리스톨이 슈팅을 가져가는 빈도에 비해서는 결정기를 어렵게 가져가는 성향이 강한 편입니다. 미롤이 잦은 파울로 브리스톨의 템포를 최대한 저지하는 시나리오를 그리는 것이 적당할 듯합니다. 언더 2.5 양상 속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벌리와 카디프 시티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리 잉글랜드 2부 2위 패패패 무승입니다. 벌리가 지난 1라운드에서는 속공으로 오히려 재미를 보는 양상이었습니다. 다만 파커 감독은 기본적으로 아주 점유율 축구 지향적인 성향을 가지는 편입니다. 오히려 가진 옵션이 더 많아진 케이스였다고 보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벌리가 이미 콤파니 체제에서 점유율 기반 축구의 기틀을 다지기도 했고 카디프를 상대로도 3대0으로 지공으로 밀어붙인 적이 있던 만큼 크게 무리를 하지 않고도 승리를 기록했던 편입니다. 카디프 잉글랜드 2부 18위 무승승 패승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점유율을 높게 가져간 상황에서도 졌습니다. 이는 상대 진영에서 실수가 자주 나왔던 선더랜드의 수비를 제대로 공략하지 못했던 탓일 듯합니다. 오히려 간결하게 미드필더를 운영하는 선더랜드에게 효율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미드필더 역량과 득점을 만들어내는 효율에서 카디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양상이었습니다. 일단 속공과 지공을 넘나드는 옵션이 추가된 것을 알 수 있었고 카디프를 상대로는 플랜 A인 지공으로 이미 대승을 거두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후방에서 나오는 실수 같은 것도 카디프가 제대로 골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등 공격의 효율이라는 면에서 상당히 아쉬웠던 것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벌리의 핸디캡 승리를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